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인사를 들여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었던 대로 연준은 0.75%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것 같은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최종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 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 자식이 사람 헷갈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만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빨만 신나게 털고 있습니다. 근데 니들이 금리 올리면 뭐하냐? 미국 정부 및 지도자들은 신나게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이가 또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 가정들이 에너지 비용, 겨울이 다가오니까 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려 130억 달러치를 또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0억 달러를 지원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춰보겠다. 여전히 정신병자 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죠.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내년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돈을 이렇게 써 제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GDP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3분기 미국 GDP가 플러스로 전환됐다. 알고 보니까 그 GDP 상승률에 우크라이나에 돈 지원하는 거 있죠. 몇백억 달러 지원한 게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영시켜가지고 GDP가 올랐다.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이놈들. 자,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편 미국 증시 연준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달러는 껑충 개구리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갔고 미국 증시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그래도 2만 달러를 지켜주면서 228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쇼를 펼치고 있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쇼도 털어먹고 롱도 털어먹는 세력들 편식 없이 겁나게 잘 쳐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0.75%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은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는 했었죠. 근데 막상 나오니까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된다.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나온 정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인 유니온뱅크가 드디어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엊그제 남아프리카 쪽에 가장 큰 리테일 상점인 픽앤페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자마자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 명의 아프리카 소년들이 다양한 물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두 번째에서는 그냥 비트코인 투자자인 것 같은데요. 재미삼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지불이 안 된다. 거래 수수료가 비싸고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과거 비트코인의 한계를 기술이 꽤 부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트코인. 갈수록 펀더멘탈은 강해지고 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올드코인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고 장투되고 있는 코인들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희망회로 다시 한번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다시피 존버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강제 존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의 진가를 알고 전부터 비트코인을 사서 꼬박꼬박 모아주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찰스 에드워즈는 이야기하기를 장투자들이 점차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22년 주식과 채권이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붙잡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바닥과 천장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2만 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과연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S&P 500 차트 보시면은 거의 잡코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자, 미국 정부 중간선거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보려고 하는데 제롬 파웰이 밥상을 엎은 것일까요? 미국 증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이 정도까지 오르지는 못했죠. 약간 몇백 달러 펌핑했다가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밖에 안 올랐으니까 2만 달러대를 그래도 좀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텨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찍었다. 비트코인 바닥 찍은 것과 다름없다. 마찬가지 견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희망 회로를 돌려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물론 많은 분들께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차트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3,000달러까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만 달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S&P 500이랑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되진 못했지만은 S&P 500이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욱더 탄력 있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있죠. 반대로 미국 주식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펀더멘탈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며 기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또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었죠. 데리비트 옵션 거래소에서 2,800만 달러 상당이 도난당했습니다. 콜드 월렛이 털린 것이 아니고 핫 월렛이 털린 것이고요. 고객 자금은 영향이 없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인데 이 나쁜 해커들 언젠가는 천벌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멍멍 도지코인 관련된 소식. 정말 오래된 도지코인 지갑 중에 하나가 이제 깨어났는데 230만 개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서 좀 팔려고 깨운 것인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까지 매집을 했었던 그런 지갑이라고 하네요. 한편 도지코인 대량의 물량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팔아 제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지코인의 상황이 전혀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번 도지코인 상승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2021년도 6월 이후 처음으로 202평을 돌파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추세가 뒤따를 수 있겠다. 자, 근데 물론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따라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비트코인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도지코인 및 전체 암호화폐 시장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뛰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외에 바이낸스까지 지금 도지코인을 띄워주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상에서 도지코인을 활용하겠느냐라는 한 사용자가 묻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이모지를 남겼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다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요?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한편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도지코인 및 트위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블루월드 파랑새 지수를 이번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파랑새는 트위터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지수 같은 경우는 BNB 도지 마스크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BNB 같은 경우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소 바이낸스의 호재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낸스의 CEO 짜오짱펑이는 이번에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금융고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은행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바이낸스 은행 나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원래 지갑회사인 레저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바이낸스 계속해서 문화발적으로다가 사업이 여러 분야 및 국가들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 진출도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말로 바이낸스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여러 양아치 거래소들이 좀 긴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머니그램 거래 제공 소식이 급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시장 상황이 좀 더 받쳐졌었으면 더 좋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에 직접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지금 브라질에 난리가 났죠. 자,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한 브라질. 이번에는 선거 결과 및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 전국이 뒤집혔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버리면은 그 나라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국가가 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본인들이 나서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특히나 레바논 같이 은행문 닫아버리면은 답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사람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여러 상황들이 비트코인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 비트코인의 활용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여러분들께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남기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